안녕하세요. 시보기 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었던 그 이미지에서 중국어 지우는 거기까지만 했었는데 또 몇몇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타오바오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지, 그러니까 상품 먼저 등록을 했겠죠. 하고 나서 판매가 한 개든 두 개든 됐고,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글화를 시키는 과정인 상태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원래 원본이 되는 상품을 찾아서 지금처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뭐 이거는 뭐 완벽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상품을 찾고 이렇게 상세 설명,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미지 복사하시고 포토샵에서 새 창 열고 컨트롤 N 누르면 이런 창이 뜨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새 창이 뜨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아까 복사했었던 이미지가 옮겨집니다.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이어 붙여야지 나중에 이제 적용하기가 편하니까 요 캔버스 사이즈라고 하죠. 요 이미지 사이즈 말고 캔버스 사이즈를 밑에 쪽으로 좀 더 키워줄 건데 컨트롤 Alt 그 다음에 C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여기 높이 부분에서 좀 넉넉하게 한 10,000픽셀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위에 버튼 가운데를 누르면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 잡고 밑으로 늘려라 라는 개념이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밑으로 이렇게 쭈루룩 이미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는 그냥 있고 캔버스 이 안에 들어있는 캔버스가 늘어나는 거죠. 이 다음은 이 밑에 이미지를 가져다가 여기다 다시 붙여놓고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 뭐 하시는 상품마다 다르겠죠. 상품 이미지가 좀 짧거나 혹은 또 길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요 샘플로 잡은 이미지는 꽤 길어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대로 하면서 나중에 편집으로 좀 빠르게 넘기든가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이미지를 가져왔으니까 두 번째 이미지도 복사를 해서 여기 왼쪽 클릭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 겹치죠. 여기 겹치는 데에서 정확하게 여기다 붙이시려면 요 왼쪽 클릭해서 밑으로 쭉 데리고 오시면 이렇게 뭐 툭툭 거리면서 뭔가 왼쪽에도 붙고 오른쪽에도 붙고 해요. 이렇게 툭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여기 자석 기능인데 스냅 기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붙어요. 요거는 설정을 요 보기에 보면 요 스냅이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차이가 있다. 요거 아시면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미지 여기서 끊기니까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근데 어떨 때는 또 그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타오바오에서 이미지 찾기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나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우리가 이미지에 올렸을 때 이렇게 뜨죠. 여기가 이제 요 해당하는 이미지의 제일 상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댈 때 여기 뜨죠? 그럼 여기에 끊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하시고 또 가서 복사를 해서 붙여오시고 여기서 툭 밑에 거 이미지 복사 툭 이미지 복사 툭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 이 마우스를 보시면 이 손바닥을 쫙 편 상태가 되죠. 이 손바닥을 딱 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위로 올리게 되면, 내리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어떤 특정한 바닥에 있는 A4지를 손바닥으로 잡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또 잡고 밑에 이미지를 또 다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고 자석을 이용해서 툭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 툭. 그럼 이제 또 밑에 또 모자르죠. 아직 이미지는 더 남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컨트롤 알트 C를 눌러서 캔버스 사이즈를 또 다시 2만 픽셀 정도로 늘려줍니다. 2만 픽셀이면 되게 긴 거예요. 보통 한 10,000 픽셀 정도면은 대부분의 상세 설명이 끝나는데 2만 픽셀 정도로 넘어간다. 그러면 좀 편집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너무 길면 예전에는 이미지 로딩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많이 쳤었어요. 로딩하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성능이나 뭐 인터넷이 워낙에 좋아졌으니까 그런 어떤 만 픽셀 정도까지는 그냥 통짜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2만 픽셀 뭐 이 정도도 그냥 통짜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짜 이미지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꺼번에 합쳐져 있는 이미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2만 픽셀짜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만한 이미지 한꺼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통짜 이미지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잘라져 있는 이미지를 갖고 왔을 때 이제 슬라이스 된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요 돋보기 버튼을 2번 클릭하시면 100%가 되고, 요 지금 마우스를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되어 있는데 키보드의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클릭을 하면 줄어들고, 뗐을 때 플러스가 됐을 때 클릭을 하면 커지고,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 뚝. 너무 크면은 전체를 다 확인하기가 좀 힘드니까 조금 더 줄여서, 자, 복사, 붙여넣기,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 이게 손에 익으면 좀 빨라지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어색할 수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페쿤이나 이런 걸 한꺼번에 다운받아서 가져오는 방식도 있으니까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미지까지, 마지막은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미지까지 복사해서 나오면 이렇게 밑에가 남죠. 남으면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요 숫자가 이렇게 써 있는 요건 제가 픽셀로 설정을 해놨는데 요 800픽셀 여기 좀 안 되는 요 지금 눈금 자 있죠? 여기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밑으로 그냥 드래그해서 내리면 가이드선이 뿅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쭉 갖고 오면 여기서 또 스냅이 턱 붙어요. 턱 붙는 느낌 나죠? 이 상태에서 놔두고 여기 왼쪽에 툴박스에 보면 자르기 도구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만 남겨두고 잘라내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 여기 밑에까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당겨요. 그래서 여기서 툭, 툭, 툭.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검정색으로 죽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여기만 잘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를 한 장 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혹시 모르니까 사본을 보관해 둡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키보드 왼쪽 컨트롤 Shift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S를 누르세요. 그럼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여기 미리 보기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그냥 뭐 참고로 보시고 여기 요 돋보기로 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잡고 내리고 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내가 저장해야 되는 이미지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여기 다른 거 건드실 필요 없이 JPG 고 품질 70 나머지는 그냥 두신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이 품질이 뭐냐 뭐 쉽게 얘기해서 이미지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를 보셔야 되나 요거를 한번 보시는 게 낫겠다. 좀 색깔이 좀 들어가 있는 이 상태 품질을 내리면 당연히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보이시나? 네, 이렇게 점점 깨져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픽셀이 뭉개지는 느낌이 들죠. 이 상태에서 보통 100%가 제일 깨끗하긴 하지만 자, 조금 100%가 제일 깨끗하지만 우리는 웹용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해상도기 때문에 출력하는 해상도랑은 다르게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해상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을 70% 정도, 그러니까 70까지를 낮춰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품질 70이었을 경우에 여기 JPG 용량이 1.824메가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100%로 올리면 4메가 거의 5메가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량 차이가 꽤 심하죠. 그래서 이미지를 용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70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4번 원본 개념으로 그냥 저장을 일단 하나 하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팁을 좀 드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썸네일을 작업을 하거나 무슨 작업을 할 때 이미지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저장을 했었던 이미지를 불러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Ctrl Alt Shift 플러스 S를 누르게 되면 요거가 뭐냐면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이렇게 파일을 누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냥 저장이 있고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이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고 Shift Ctrl S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다른 어떤 확장자로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인 거죠. 여기서 이제 뭐 PDF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량 JPG나 뭐 이런 이미지들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요거까지 가면 좀 헷갈리니까 요 저장 방법이 있고 요 웹용으로 저장인 상태에서 품질 70 아까 전에 1.827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좀 더 줄여서 저장하고 싶다면 이 퀄리티를 좀 더 줄여주시면 돼요.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서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면 또 1메가로 줄죠. 요거를 반복하면 이제 이미지를 계속 약간 화질을 열화를 시키면서 저용량으로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썸네일 작업을 하실 때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웹용으로 저장을 해서 퀄리티를 내려서 저장을 하는 방식도 있다. 요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이미지를 저장을 했고 요걸 가지고 제가 첫 번째 올려드린 영상처럼 중국어를 지워서 그 부분에 한글 번역을 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기 편한 거는 웨일이 더 편하니까 웨일을 하나 가져와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윈도우 버튼 눌러서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맞춰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딱 맞춰서 픽스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 번역.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미로 짐작해서 우리가 의역을 하면 되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처음에 이미지를 보셨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를 이제 지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단일 색상은 지우기 편하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뭐 덮어 씌워줘도 되고 아니면 칠을 해서 주변 내용 인식을 해서 맞춰라 이렇게 지워도 되고요. 이런 객체들은 이 안에다 글씨를 쓰시려면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지우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잡아서 왼쪽 클릭해서 이 색깔을 스포이드로 빨아들이고 오케이 확인을 하고 이 상태에서 전경색 이 전경색이죠. Alt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 색상이 여기에 복사가 돼서 엎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이 아니죠.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마우스가 두 개로 복사가 됐다 라고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 클릭 좀 움직여서 놓고 왼쪽 클릭 좀 움직여서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워 주셔도 됩니다. 자, 선택을 풀어 주시고 그러면 나름 깨끗해졌죠. 요건 영어니까 그냥 두셔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글씨를 쓰게 되는데 대충 느낌으로 안 보이죠? 이게 정경색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색깔로 폰트 색깔 자동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일단은. 그럼 여기를 다시 색종이를 정경색을 클릭을 해서 일단 잘 보이게 검정색 부분에 확인을 누르고 다시 정경색을 글씨 색깔로 입힌다. Alt 플러스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고 그럼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폰트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폰트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폰트 잘못하면은 패키지 강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니까 뭐 아시안 폰트 이런 것들 그리고 상업용 폰트 사용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래도 가장 그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네이버 폰트 시리즈가 있어요. 네이버 폰트 시리즈는 네이버 창에서 네이버 폰트라고 치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현란하네요. 네이버 글꼴 모음 있죠?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글꼴 모음 보기, 나눔 글꼴, 마루부리 글꼴, 클로바 나눔 손글씨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얘네는 일단은 무료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이시는구나 이쪽 화면이.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풀면 이렇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설치를 누르시면 설치가 되고 지금 내가 설치하고 싶은 폰트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두께 이 상태에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텍스트들 폰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거 제가 사용하는 건 나눔 스퀘어 라운드라는 폰트예요. 이거 설치를 하시고 이 포토샵을 한번 종료를 했다가 다시 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폰트를 설치를 하셨다면
바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원래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번 종료에 따라 켰을 때 이제 다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목이니까 좀 약간 두껍게 여기 보시면은 레귤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라이트 레귤러 볼드 엑스트라 볼드라고 제일 굵은 게 있어요. 제일 굵은 거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 일단은 글씨를 써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미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뭐 약간 화장실 급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야외 화장실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변기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약간 그 우리가 한글이나 워드 이런 거 작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쭉 드래그해서 해당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편집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왼쪽 정렬을 우선 해야겠죠. 원래 원본도 왼쪽 정렬이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서 간격이 좀 크죠. 여기 상단에 문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문자 패널이 등장을 하는데 요 야외 화장실 요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변기 요 사이에 높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동으로 잡혀져 있는 거를 여기를 이렇게 마우스 왼쪽으로 쭉 클릭한 상태 왼쪽 클릭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밀어 가면 이렇게 수치가 줄어듦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네,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럼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자, 야외 화장실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변기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화장실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야외 화장실 그쵸? 요거랑 요거랑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잘라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야외 화장실 네, 이렇게 되면 말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접이식 야외 화장실이라는 글씨만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텍스트 크기를 48픽셀에서 왼쪽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쭉 미시면 커지고 왼쪽으로 쭉 미시면 작아지니까 오른쪽으로 쭉 미시고 이 정도 크기로 놓고 한번 보시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는 너무 두꺼우니까 얘를 여기 레귤러 혹은 뭐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도 나죠. 뭔가 조금 뭐 특별하게 만진 건 없는데 뭔가 디자인이 좀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지금 봤을 때 약간 답답해요. 여기를 좀 더 늘리고 싶다. 그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더블 클릭 여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밀면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느낌 괜찮죠. 이렇게 해서 놔두고 밑으로 이거 뭐 일체형 접이식 변기라는 말이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은데 일단 채워 놓겠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요. 왼쪽 클릭을 하고 지금 선택이 이미 되어 있지만 만약에 내가 다른 객체를 선택을 하고 있다면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요 텍스트 글씨를 왼쪽 클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레이어가 선택이 돼요. 배경을 내가 선택을 하고 있더라도 왼쪽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레이어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이렇게 바뀌죠. 이게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레이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르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복제가 된다. 쌍둥이가 깜장색, 백색으로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럼 복사된 똑같은 내용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일체형 영어만 나오는군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다시 시도를 합니다. 일체형 접이식 변기 글씨 크기는 요걸로 줄인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상태에서 너무 두꺼워도 별로니까 볼드 형식으로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땡땡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다 땡땡을 집어넣으면 이 폰트 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사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하실 땐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만졌는데 여기 앞에가 이렇게 약간 맞춰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삐뚤삐뚤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땡땡이까지 붙이면은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죠.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복사를 하고 얘랑 얘랑 나눠주는 거예요. 아예 레이어를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하나의 레이어였다면 지금은 레이어를 두 개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눠서 레이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땡땡이도 또 다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바닥 빈 공간 아무데나 빈 공간 이미지 있는 데다 땡 찍고 땡땡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글씨 크기를 좀 키워서 이 정도 느낌 괜찮다 싶을 때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하시고 Alt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 상태에서 Ctrl T를 눌러주세요. 이게 더블 클릭해서 원래는 요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요 크기를 맞추려면 예를 들어서 땡땡을 누르고 여기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 스페이스바로 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삐뚤해 보이는 거고 높이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 글씨를 두 개를 하나의 레이어에다 썼고 근데 지금 앞에가 안 맞아서 두 개의 레이어로 우리가 맞췄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얘도 땡땡이를 나눠서 쓰고 이걸 갖고 와서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 객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옆에 이렇게 곡선 이렇게 보이시죠 마우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약간 조금 삐뚤어질 것 같다. 그럼 Shift를 누르시면 G가 일자로 딱 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딱 띡 쓰고 엔터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를 가져다가 이 정도 느낌으로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야외 화장실 요 느낌이 이미지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말로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좀 오래 걸리는 거지 그냥 쭉쭉쭉 작업하시면 금방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